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미오캣은 네, 원래 계획한 바에 따르면 원래 매주 목요일은 저희가 그런 코너를 준비해요. 이게 프레임 전쟁 저희가 기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소개를 안 했네. 네, 민동기 미디어 오늘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끌려왔습니다. 네 끌고 왔습니다 제가. 예. 제 업무를 지금 저 이재진 부장한테 맡기고요. 네, 미오캣이 지금 선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그 위기였죠. 선수가 없는 게요. 일단 휴가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매주 그 목요일마다 오버워치 말고요. 오버워치는 월요일에 합니다. 그렇죠.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오캣? 그리고 목요일날 프레임 전쟁할 때 가끔 정철훈 기자가 네. 가끔 나왔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목요일에 매주 정철원 기자가 이제 프레임 전쟁을 그렇죠. 진행을 하는데 네. 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못 나오고 그걸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수요일 날 하던 거는 그 금준경 기자가 출연을 하는 네. 네, 방송통신정보인권 뉴미디어 정보정책인가 하여튼 그런 코너가 있어요. 네. 아프더니 왜 이렇게 버벅거립니까? 이 코너 자체가 버벅거리는 코너여가지고 그 코너가. 근데 지금 정철훈 기자가 네. 조금 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네. 서울중앙지검을 탈출했다는 예, 소식을 맞아요. 예. 저희 휴가 그리고 검찰 조사 그리고 어떤 분은 아프고 네. 뭐 하여튼 난립니다 지금. 네, 진짜 난립니다, 난리.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 네, 긴급하게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저 혼자 지나갈 역량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 민동기 국장밖에 안 계셔서. 근데 제가 지금 분명히 여기 아침에 네.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 다른 방송사 다른 스튜디오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제 못 오고 오늘 다시 왔는데 네. 한 3일 만에 왔는데 못 보던 TV가 한 대 옆쪽에 TV가 한 대 생겼고요. 이상한 게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제작진이 무려 3분이나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저 세 분이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예. 네. 그리고 아까 현상윤 예. 지상파에서 잔뼈가 굵으신 네. 현상윤 이사장께서 오셔서 네. 카메라를 만지고 왔는데 네. 구도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상파 구도라고 하는데 누가 지상파에서 화면을 이렇게 써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지상파가 아니라 이거 아프리카 TV 구도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예? 누가 봐도 이제 전형적인 아프리카 TV 구도고. 네. 여기 계속 뒤편에서는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데 페이스북 따봉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고요.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네. 네, PD님께서 급격하게 듣는 사람을 배려를 해달라며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아무래도 팟빵을 통해서 들으시는 그렇죠.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요 잡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무리하기 전에요. 네, 제가 지금 이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지금 각자 앞에 소형 카메라가 있거든요. 네, 요즘 유행하는 그런 하여튼 이런 방식인데 네, 제 얼굴이 그렇잖아도 큰데 지금 화면상으로 너무 크게 나옵니다. 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웹캠이라고 하는데 네. 다른 캠을 달아주시죠. 굳이 이 카메라를 달아야겠습니까? 왜냐면 정상근 선수나 저나 네, 한 얼굴 하는데 이렇게 웹캠을 달아놓으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배로 커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 웹캠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가까운 위치에서 네. 얼굴만을 집중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화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네. 네, 얼굴과 몸의 비율이 1대1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제가 있어요. 지금 저 화면에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유튜브로 보시는 저기 시청자분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네, 아까는 심지어 이 유튜브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을 때 한쪽에 구석에 민동기 선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채팅하는 줄 알았어요. 네, 화면 채팅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와중에 또 우리 PD님께서 네, 이걸 또 짤방으로 홍보를 한답니다. 이 짤을 쓰신다고요? 이게, 네, 이게 짤이 나옵니까? 이게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 짤방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네. 국민TV 아마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죠? 네. 좀 일단 내가 먼저 보고 싶은데 이거를 올려도 되는 건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항상 저희 미디어는 미오캣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36화에
삐딱이암 93님 그리고 행불그레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137화에 아니아니님 그리고 SACII님께서 각각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늘 이렇게 미오캣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는 정말 과분하고 네, 행복합니다. 예.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 여기서 또 김효민 PD만 끼면은 관훈 나이트 클럽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선배랑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관훈 나이트 클럽 마지막 방송 이후에 저는 미오캣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저는 뉴스바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민동기 선배랑 이렇게 방송하는 게 처음인데 네. 김효민 PD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김효민 PD만 있으면 관훈 나이트 클럽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늘 관훈 나이트 클럽에서 하던 컨셉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사를 준비를 해오면은 예. 민동기 선배가 예. 웃는 컨셉으로 예. 또 네. 잘근잘근 또 씹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미디어오늘 미오캣을 좀 진행을 하는 동안 이게 데일리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베스트 워스트 기사를 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정작 미디어오늘 기사를 이렇게 크게 많이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네, 미디어오늘 기사를 중심으로 예. 네, 미디어계 소식들을 좀 전해드릴까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동기 선배랑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네, 리액션이 풍부해서 굉장히 좋네요. 물론 이한희 기자도 굉장히 리액션이 풍부한 편이지만 예. 오랜 모처럼 네,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니 그 전에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털기 전에 네, 많이 아팠습니까? 예, 그 일각은 아니라 댓글에서 몇몇 분들께서 네. 요로결석이라는 예.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요관결석입니다. 요관. 네, 어감은 더 좀 야릇합니다. 음란마귀가 끼셨나? 예. 네, 그 요로결석은 네. 핵심적인 부위에서 발생하는 그다음에 요관결석은 예. 그 신장에서 그 방광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 네,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사리가 검출이 돼서 네. 또 원래는 제가 그 모 대학병원에 네네. 그 응급실에 그때 갔었어요. 예. 응급실에 그 병원이 문을 안 열 때라 응급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받았는데 예. 응급실에 간 이후에 계속 그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비뇨기과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약 20여 초도 안 지나서 수술을 하자 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병원에서 네,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 만난 지 지금 우리 20초도 안 됐는데 예. 내가 어떤 병이고 또 어떤 상태인데다가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제시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수술을 하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일단 수술을 하자니까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걸 안 빼면은 뭐 신장이 부어오른다니까. 네. 저는 정보가 없는 그 지식도 없는 환자 입장에서는 예. 뭐 의사가 말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회사 일정도 다 빼고 이제 그렇죠. 했었죠. 그때 그 수술 그런 병 치료 때문에 네. 3일인가 그렇게 휴가를 냈잖아요. 네, 휴가를 그렇게 냈었는데 예. 아니 막상 또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수술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네. 간 수치가 좀 높아 있어가지고. 네. 근데 간 수치가 왜 높냐? 난 음. 최근에 술도 안 먹었는데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마 비뇨기과에서 처방한 약 중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약이 있을 거다. 예. 아니 그러면은 내가 원래 간 수치가 높은데 간 수치가 올라가는 약을 줘놓고 간 수치가 높다고 수술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럼 다시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병원을 깔 수도 없고 그죠? 그렇죠. 또 이렇게 네. 또 제가 또 그렇게 까면은 또 제 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환자로서의 항의만 했습니다. 예. 항의만 이렇게 딱 했는데 뭐 그쪽에서 계속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수술 날짜를 좀 미루자라고 예. 하길래 아니 나는 몸속에 이미 사리가 있고 이 사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프고 예. 근데 또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고 예. 그런데 수술은 못 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 상황은 내가 납득을 할 수가 네. 없다라고 해서 그 병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예. 다급하게 비뇨기과에서 네. 굉장히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예. 비뇨기과 전문 기관을 갔어요. 예. 전문 병원을 갔어요. 예.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딱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정도 크기의 결석은 한 30에서 50%가 자연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수술을 전신마취 수술인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자연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굉장히 아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프다면 이거 그 결석을 깨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의료용 기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자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되잖아요. 수술과 시술은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엄청 큰 예. 차이고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럼요. 뭐 이렇게 몸에 이제 뭐 칼도 안 대고 막 그런 건데 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너무 그 이전의 그 대학병원과는 다르게 내가 어떤 병이고 이게 크기가 얼마만큼이고 어떤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진짜 소상히 알려주는 거예요. 예. 진짜 울 뻔했습니다. 슈바이처가 환생했다면 저런 모습일까? 아.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좀 괜찮아진 거죠. 일단 1차 시술을 했고 아마 네. 다음 주쯤에 경과를 좀 확인한 후에 아마 2차 시술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뭐 거의 대부분 이런 시술로도 결석은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 크기의 결석은. 뭐 그래가지고 뭐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은 네. 네, 무리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라에서님께서 살인은 받아 오셨나요, 여러분? 네,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분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한데 정상근 선수가 네, 이 난관을 잘 헤쳐가야 됩니다. 왜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몇 달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몇 달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화카드 한 장님께서 몸을 너무 살인해라고 드립을 당황스럽네요. 네. 김남희님께서 그래서 의료민영화 반대합니다라고. 네, 저도 반대합니다. 어쨌건 좀 이런 저간의 사정으로 제가 6일하고 7일에 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예. 네, 지금도 혀가 많이 짧아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가 말려 들어갔어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긴 하지만요. 보통 서로 일하고 뭐 이러느라 네.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맨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며칠 동안 뭐 저기 네. 치료받고 이러느라고. 그렇죠. 예. 며칠 회사를 못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네. 굉장히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네요. 회사에서 굉장히 지근거리했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네. 얼굴을 잘 못 봅니다. 맞아요. 예. 얼굴을 잘 못 보는데 이렇게 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PD님께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자고 예.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잡담을 좀 더 할까요? 지금 본격 방송 빨리 하라고 했는데 본격에서 네. 예, 바로 또 정상근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네, 우리 별 PD님 제가 봤을 때 타자가 굉장히 느리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타도 많으시고요. 네. 네, 어쨌건 좀 그런 이 일들이 관훈 이 버전에서는요. 네.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이 많은 지금 PD 분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네. 다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 그렇죠. 네. 네, 디스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레드헤어님께서 안 친한 거 알아요, 미호는. 부부랑 똑같다, 오래 산 부부. 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근황 토크 계속 하죠. 진행하기 전에 그래도 미오캣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라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팟빵 다운로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컨텐츠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한 기사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 동기 선배가 이 기사에 대한 편집을 한 입장으로서 네, 총평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을 제가 좀 먼저 전달을 해드릴게요. 예. 저희 민동기 국장께서 제목을 이렇게 다셨어요. 그 기사의 제목을 삼성 직원이 일반 사용자처럼 등장한 SBS 삼성 리포트. 예. 네. 이 기사를 꼭 하자고 하셔서. 근데 이걸 왜 들고 왔습니다. 제가 꼭 하자 그랬냐면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정권 교체된 이후에 네. 뭐 여러 가지 언론 개혁 요구도 나오고 있고 공영방송 개혁 이런 요구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정상근 기자가 이제 나중에 바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이 사안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 기본 중에 기본을 갖다가 네. SBS가 지금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마르크스가 정권을 잡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김정은 정권 체제 하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SBS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 기능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삼성 직원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삼성 직원을 인터뷰를 해서 리포트에 포함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많이 하나요, 진짜?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그 뉴스를 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네. 저 사람이 삼성 직원이라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회사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삼성 제품을 일종의 홍보라는 건데 회사원이란 이름으로 마치 일반 사용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미디어 오늘이란 신문을 네.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 근데 홍보를 할 때 일반 시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가지고 만약에 미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정상근, 정철훈 네. 이런 사람들이 미디어 신문을 막 들고 신문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정상근하고 슬러시하고 요관결석 환자 일반 시민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구라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달 28일 뉴스인데 그것도 메인 뉴스인 뉴스8에서 나왔고요. 아하. 8시 뉴스에서 리포트 제목은 숨은 기능 찾기 재미도 쏠쏠 유머까지 갖춘 음성 비서라는 리포트입니다. 예. 이게 빅스비라고 삼성전자에서 음성 비서 서비스, 그러니까 시리 같은 건가 봐요. 예. 이거를 내놓은 모양인데 예. 여기에 총 4명이 나와서 이 해당 기능을 설명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중에 이제 회사원으로 소개된 조아무개 씨가 이런 말도 합니다. 아, 너무 말을 잘해요. 네.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고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마치 이 기능에 푹 빠진 시민인 것처럼 예. 이런 인터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조 씨 그리고 이 조 씨를 포함한 해서 네. 해당 기능을 사용해 봤다는 평범한 사용자로 나온 4명. 예. 전부 다 삼성 홍보팀 관계자. 그러니까 네. 그냥 삼성 직원도 아니고 홍보팀 관계자면 얘기가 더 다릅니다. 이거는. 네. 예. 홍보팀에서 그렇게 딱 자기 그런 홍보를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또 SBS가 그렇죠. 부안해동을 했다는 거고요. 예. 이게 7일자 기자협회보를 통해 처음 알려진 소식이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초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 그 전에 한번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음. 이 회사원으로 소개된 아까 말씀드린 조 씨, 네. 예. 이 조 씨가 과거에 삼성페이를 소개하는 SBS 리포트에도 등장을 했었다. 아하. 이게 바야흐로 2015년 9월 18일. 예. 리포트 제목은 어떤 페이로 결제할까? 전화 속 지갑 경쟁이라는 리포트인데 여기서 뭐 삼성만 소개를 한 건 아니었고 예. 애플페이,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 페이 뭐 이런 것과 함께 삼성페이를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리포트에서 삼성페이의 장점을 부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무선 통신, 뭐 NFS 단말기에서 결제가 가능한 다른 것과는 달리 이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한 달 만에 50만 명이 삼성페이에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여기서 삼성 홍보 관계자 조 씨가 등장을 해서 예. 두꺼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가 되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라고 네. 일반 시민인 것처럼 예.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SBS는 조 씨를 삼성페이 사용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음성 비서 관련된 리포트에서는 네. 회사원으로 소개를 했는데 예. 이번 그 2015년 리포트에서는 삼성페이 사용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미디어오늘 이 기사를 쓴 아마 장슬기 기자가 쓴 것 같은데 예. 이 음성 비서 리포트 서비스를 보도한 정혜진 기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예. 근데 그 기자가 인정을 했어요. 음. 이 등장하는 남자 3명 그리고 여자 1명 삼성 직원이 맞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갤럭시 S8을 사용하는 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갤럭시 S8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8이나 뭐 8이나 똑같죠. 네, S8인지 8인지 네. 어쨌거나 이거를 사용하는 분이 얼마 안 돼서 삼성 측에 일반인으로 섭외를 요청을 했다고. 예. 근데 삼성에서 섭외가 됐다고 해서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삼성 홍보실에 있는 직원이더라. 그래서 남자 3명이 삼성 홍보실 직원이어가지고 예. 아 이거는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더니 예. 그 여성분을 한 분 모셔왔는데 이분은 삼성전자에 파견온 비정규직 직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분을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원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죠. 예. 납득이 되세요 이거 해명이? 아니 근데 네. 납득은 쉽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네. 예. 그게 이제 삼성 홍보실 직원이어서 인터뷰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나머지 파견은 괜찮다는 것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죠. 그래도 삼성이 원청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이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분을. 예. 네. 나름 본인으로서는 일방적으로 홍보 리포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현실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 있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조금 심각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식의 통상 그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렇게 혹시 유통이 됐나? 그동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음.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네. 비공식적으로 방송사에 있는 기자들로부터 제가 좀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리포트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네. 통상적으로 뭐 제품을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 네. 막 바로 나왔을 때 뭐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섭외를 아예 세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리포트를 제작을 하는 건데 네. 요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그 김희정님께서도 그렇고 김세희랑 뭐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김세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이제 거짓 보도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네. 이거 SB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팀을 통해서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쉽게 네. 기사를 만들려다가 예. 이게 이제 무리함이 드러났던 거고, 근데 그 큰 범위 안에서 둘 다 그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이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무슨 고발성 리포트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리포트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뭐 트렌드 기사잖아요. 그렇죠. 네. 트렌드 기사기 때문에 뭘 그렇게 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더 발품을 팔고 조금만 더 고민을 했으면 정말로 그렇죠. 삼성 그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S8이 됐든 뭐 저기 8이 됐든 간에 네. 매니아들도 충분히 많아요. 매니아들도 많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 기자분께서 해명을 했던 갤럭시 S8을 사용하는 분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찾아보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뭐 대충 그러게요. 트렌드니까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베이스가 깔려 있던 게 아닌가. 근데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 방송 리포트뿐만 아니고요. 기사든 신문 기사든 인터넷이든 간에 네. 멘트 조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취재를 얼른얼른 하기 위해서 뭐랄까 만약에 뭐 촛불 집회 시민들을 취재를 한다라고 예. 하면은 뭐 현장에 가서 이제 만난 분들은 현장에서 발언을 말씀을 좀 들으면 되는데 들어야죠 그거는. 네. 종종 뭐랄까 하여튼 촛불 집회가 끝난 이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촛불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예. 뭐 아름아름 해가지고 촛불 시위에 참여를 했던 시민들 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 경우에는 촛불에 참여를 한 시민이니까 예. 근데 그건 괜찮은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얘기가 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자가 현장에 가서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 현장에서 들어가지고 기사를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급하게 뭘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급하게 뭐 하나 이제 만들려고 했어. 근데 현장 갈 시간은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내가 이제 정상근 친구라고 일단 하고요. 네. 전화를 걸어. 상근아, 너 저기 촛불 집에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야 멘트 한번 쳐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 현장에 가야 돼요. 그렇죠. 현장에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취재 과정 역시 정당성을 얻어야 되는 거지. 대충 뭐 이렇게 하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공급자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기자의 정혜진 기자, 네, 예. SBS 정혜진 기자와 통화를 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예. 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뭐 2년째 음성 비서 서비스가 화제가 됐고 뭐 관심이 많았던 주제였을 뿐 삼성을 홍보해줄 이유가 없는 기사였다라는 네. 게 해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마크나 이제 멘트도 등장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조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그거는 몰랐다. 뭐 삼성을 홍보해 주려는 게 아니었고 뭐 그 기사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뿐 아니라 다른 페이 관련된 서비스도 뭐 예시로 들었다 이렇게 예. 설명을 좀 했는데 네. 어쨌거나 이렇게 좀 뭐랄까 하여튼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예. 뭐 결과적으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다라고 네. 하면서 좀 유감을 좀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좀 흔히 말하는 네. 어떻게 보면 좀 포장한 단어이긴 한데 관행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리포트는 뭐 고발성 리포트도 아니고 트렌드 보여주는 건데 대충 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근데 제가 나올 때 옆에 뜨는 저 그림은 뭐죠? 그리고요. 네. 저희가 지금 한참 그 본격 지금 미디어 토크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앞에 분들은 왜 이렇게 바쁜 걸까요? 뭐 이러고. 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그 팟빵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이 네. 유튜브 화면에서 네 제가 나올 때 네. 옆에 이상한 합성 그림이 지금 뜨고 있어요. 저게 뜨고 있고요. 네. 제 이 앞에 웹캠은 네. 오목 렌즈인가요? 왜 제 얼굴은 오목하게 나오는 겁니까? 예? 저기 임대형 PD 앞에서 웃지 말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예?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작진 분들은 프로그램 논의를 왜 저희 프로그램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프로그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네. 아하.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저희 네. 얼굴 품평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저 방금 되게 웃는 표정이 들어갔는데 진짜 꼴 보기 싫네요. 제 얼굴이지만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네.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SBS 관련된 삼성 리포트의 유튜브 되게 부담스럽네요. 좀 카메라 좀 바꿔주세요. 네. 이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네. 잠깐 광고 듣고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아늑한 분위기 깊은 커피 맛. 미디어 협동조합 카페 온에어 아시나요? 지식과 공감이 있는 공간. 온에어는 울타리가 낮은 조합원과 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입니다. 미디어 협동 조합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엄마, 김영민, 불금쇼, 정영진, 최욱이 뉴스K 라이브에서 결합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시사 토크쇼 맘마 이스. 그 맘마이스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영진이 형이랑 그 최욱 씨랑 일주일에 한 번이야. 전대미문의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좌파분들이 많이 나오시나 봐요. 그럼 제가 좀 껄끄러운데. 그래. 전원책 그렇게 전원책. 다른 것은 잊어라. 맘마이스는 세상에 단 하나뿐. 엄숙주의와 정치공학을 떨치고 오직 시민의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맘마이스. 매주 월요일 저녁 공개 녹화합니다. 아빠는 가라 맘마이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요, 생방송. 그리고 팟빵 라이브로도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매일이죠, 매일. 네, 계속 말이 꼬이네요. 네, 매일 오후 5시에 네,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기사는 제목은 이래요. 그 민동기 편집국장이 단 제목입니다. MBC 구성원들 기명 성명 대거 삭제. 뭐 이거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기보다는 네, 뭐 MBC 구성원들이 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미 이제 SNS에 이런 식으로 많이 유통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 기명 성명을. 그 상황 팩트를 그대로 네, 그대로 그냥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그 최근 MBC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기명 성명을 내고 있어요. 네. 엄청 많이 냅니다. 네, 내용은 김장겸 나가라. 뭐 장겸이 형, 네, 잘 계시죠? 네. 네. 그 민동기 국장님한테 되게 소중한 분이죠. 그렇죠. 네, 원고. 네. 저를
전과자로 만든 네. 아주 고마운 그렇습니다. 분이죠. 네, 별 하나를 달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그런 분인데 지금 김장겸 나가라 뭐 이런 내용으로 MBC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뭐 MBC뿐만 아니라 지금 뭐 KBS, 뭐 연합뉴스 여기서 그 기존 정권에서 내려왔던 이른바 낙하산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그렇죠.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조준희 YTN 사장이 자기 발로 나갔죠. 네, 회사를.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상황 판단을 잘하고 계신 분이죠. 네. 예. 어, 피디님? 레드헤어님께서 이런 댓글을 다셨네요. 그 요관결석이 정동지에게 미치는 영향. 혀가 짧아진다. 저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혀가 짧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발음이 떳떳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건 조준희 사장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하시죠. 조준희 사장은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빨랐고요. 네. 여기서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YTN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차기 사장 선출을 위한 이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KBS의 고대영 우리 형님, 네. 그리고 대형이 MBC의 장겸이 장겸이 형님, 네. 두 분도 YTN 조사장의 어떤 그런 훌륭한 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두 분은 아직 그 미련이 좀 있으신지. 그러게요. 예. 지금 막차 안 타시면 차 끊길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성원들이 네.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건 그래가지고 지금 구성원들 공영방송 구성원들 그 계속 기명성명을 내고 있는데 MBC가 이거를 삭제를 했다고 해요. 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MBC는 전자게시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예. 이 명의로 그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 1일, 그러니까 6월 1일 중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일종의 게시판인데 예. 여기에 게시된 게시물, 그러니까 23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이중 보도국 43기 성명, 그리고 보도국 33기 성명, 보도국 42기 성명, 그리고 MBC 영상기자회 성명 등 총 13개 게시물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아하.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 게시물의 내용은 다 뭐 게시물의 그 내용 방식은 좀 다르지만 예. 결론은 비슷해요. 김장겸 고영주 나가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김장겸 사장하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공정방송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지목을 하고 이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MBC는 전자게시판 운영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 위원회의 의결 결과 그 운영 지침 위배 등에 해당하는 게시물로서 전 직원이 열람하는 회사의 게시판에 계속 공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 MBC 전자게시판 운영 지침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게시자는 게시판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게시물을 게시해야 하며 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그 특정인 또는 단체 명예를 훼손 모욕하는 내용 등에 대해 게시해서는 안 된다. 근데 너무 이게 포괄적이고 네, 굉장히 포괄적이죠.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김장겸 사장 나가라, 뭐 고영주 이사장 나가라, 너희 둘은 공정방송을 망가뜨린 주범이다라고 예. 하는 거는 이 규정 내용을 보면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그렇죠. 내용이긴 한데,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그 공영방송에 대한 그 공정방송에 대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요구들이고 또 하여튼 MBC가 이런 뭐 공영방송에 뭐 도의를 저버렸다 뭐 이런 비판들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냥 본인들 명예훼손으로 치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그 규정을 지침을 둔 것 자체가 네,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고요. 음, 저런 식으로 만약에 삭제에 이 성명이 됐든 뭐가 됐든 비판글이 됐든 다 삭제를 해버리면 네, 오지간한 그런 내용은 다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누구든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뭐 어쨌건 비판의 뭐 위치에 있을 예. 만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김장겸 사장이나 그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예. 그리고 이분들 명예가 뭐 본인들이 훼손해 왔던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예. 어쨌건 뭐 이런 내용으로 어쨌건 이 게시물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는 이 게시물들의 게시자들에 대해서 예. 이 전자 게시판, 그러니까 뭐 본사 게시판이나 뭐 공지사항, 뭐 노동조합 게시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 이 접속을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1개월 동안 제한한다.
저 게시판 접속 자체를. 네, 그러니까 글 쓸 자유를 박탈을 해버리는 거죠. 요거 좋은데요? 우리 우리 게시판에도 네, 국장을 비판하거나 네, 뭐 이런 거 하면 네. 한 달 접속 금지. 이런 거 헐. 좋은데? 저 회사 가서 지워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럼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관훈 나이트 클럽의 그 가장 큰 체중이 많이 나가는 김용민 PD는 네. 이 기사를 보고 네, 페이스북에 이런 평을 해놨더라고요. 마지막 발악. 네, 마지막 바락. 발악. 네,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네, 이걸 뭐 지운다고 해서 지금 이 분위기 이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일종의 뭐 호미로 뭐 이제 물을 막는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부질없는 있는데. 그런 짓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고요. MBC 본부 김영국 본부장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예.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는데 예. MBC 사측이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기명 성명을 대거 삭제를 했다. 사내 게시판에서의 글을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름과 결의를 지우진 못한다. 예. 네, 이런 있어 보이는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그렇고 네, 움직임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기명 성명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열심히 한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은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발표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네, 그 이외의 어떤 그런 액션 같은 거를 이제는 좀 취할 때가 됐다.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명 발표 그거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언론사 관계자 말고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온도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너무 MBC가 조용했던 거 아니냐. 예. 네, 2012년에 어쨌건 이명박 정부 마지막까지는 어쨌건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너무 이제 죽어지냈다. 근데 네. 사실 MBC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마디라도 그냥 했다 치면은 바로 지방으로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뭐 그쪽의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예. 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제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해온 기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더 어떤 그런 액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게 네, 그때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정말로 박근혜 정권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박근혜 정권 이후에 들어선 MBC 경영진들이 워낙 징계를 안 바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위축이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은 공간이 좀 열렸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이 열린 상황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너무 좀 미온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니 사장 출근 저지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죠. 예. 그렇죠. 내부에서 뭔가 일어나야 그래서 그게 공론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의제화가 되는 것이고 뭔가 여론이 모아질 거 아니냐.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점을 좀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할 수 있는 액션들은 거의 다 취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 이상으로 만약에 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뭐 언론 길들이기, 뭐 언론 탄압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격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뭐 이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기는 해서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나와야 예. 이게 좀 사회적으로 다 같이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오늘 최대한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 일부 의원들이 그 공영방송 사장 자진해서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뭐 얘기를 했어도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뭐 언론 탄압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당사자들도 그렇고. 예. 네,
그리고 또 하여튼 법이 웬만하면 언론은 정치 권력과 좀 멀어져야 한다고 그런 취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좀 어쨌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정치 권력에서는 없는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지금 약간 그 흔히 말하는 보수적 지향의 논조의 그 언론들은 김용수 그 알박기 네. 방통위원을 갖다가 미래부 2차관으로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네. 발령을. 그걸 갖다가 그 꼼수라고 막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미디어오늘 비롯한 이런 그 매체에서는 네.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최대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옮긴 거를 두고서 막 비판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막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뭐 이게 하는 거 아니냐. 야, 이 자유한국당이 그런 논평 내는 거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정확하게 본 것 같긴 한데. 전두환 씨가 네. 자기의 인권을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독재 정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데요. 네, 독재 정권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긴 하나 네. 본인도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는 봐요. 음. 근데 본인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어디서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네, 어디 마찬가지로 그 입으로. 네. 예, 자유한국당도 방송 장악이라는 단어를 자유한국당이 쓰면 안 되죠. 네. 예. 그렇죠. 네. 뭐 박근혜 지금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 박근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유영하 변호사인가 하여튼 뭐 기본적인 뭐 인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주 4회 재판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전직 네. 대통령 예우를 해달라. 네. 예. 전 대통령 예우는 뭐 탄핵됐는데 무슨 파면당한 대통령한테 무슨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줍니까? 네. 예. 그거 좀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MBC가 계속 게시물들을 삭제를 해도 뭐 일단은 계속 네 MB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성명 뭐 이 정도 수준은 계속 나올 것 같긴 하고 그 이상을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국민들은? 그렇고요.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단계별로 조금씩 높일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렇게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KBS 앞에서는 또 네.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게 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 온도 차가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내가 봤어님께서 사장에게 메롱이라도 네, 춘천 MBC 사장이 생각나는 네.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아, 진짜 유튜브에서 다시 제 얼굴 클로즈업 된 걸 보니까 네. 네. 저는 코가 왜 이렇게 크죠? 아, 저는 왜 네. 저렇게 얼굴이 오목합니까? 아무튼 예. 네, 좀 당황스러운 네, 네. 유튜브 화면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사실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예, 방송에. 각도를 좀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각도도 각도인데 좀 띄워주세요. 이거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것과 함께 연동을 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 네, 이 막내 기자들, MBC 막내 기자들 혹시 예전에 반성문 동영상 만들었던 거 네. 기억나시나요? 예. 네. 이 반성문 동영상을 만들었다가 다 징계당했죠. 그렇죠. 이 막내 기자 3명이. 예. 네, 근데 또 기수 성명을 냈습니다. 예. 네. 제목은 김장겸은 퇴진하라. 네. 어떻게 해요? 진짜 MBC에서 이 막내 기수들만큼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분이 네, 있으려나 좀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 예. 네, 어쨌건 뭐 짠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MBC 45기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 상황과 네, 그 간부들의 행태를 고발을 하면서 예. 이거를 비꼬아서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성명을 잘 썼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 성명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역시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요런 성명은 네, 제가 봤을 때 젊은 기자들이 네, 약간 그 감각적으로 맞아요. 써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좀 먹히더라고요. 저희도 조만간 왜 이래? 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그러면 넘어가시죠. 요강 결석에 좋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성명을 좀 잠깐 읽어드리면요. 예.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거론할 가치도 없는 부장과 국장 직함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값진 것들을 배웠다. 네. 모든 기사 이제부터 그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기사는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 대신 공적인 것처럼 포장해야 할 뿐이다. 아. 여기서 사라는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국장과 본부장, 사장의 이해관계.
모든 팩트는 유리와 분리로 간단히 분류된다. 예.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지시 따윈 없다. 전파 사유화도 정당화할 수 있는 조직에서 정당화 불가능한 잘못이란 어불성설. 까라면 까고 읽으라면 읽어라. 특파원이 되었다가 회사 돈으로 연수도 가고 나중에는 부장도 되고 국장도 될 것이다. 급기야 전파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네, 엄청 세죠. 쌓인 게 많았네요, 이 네. 선수들.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실 따윈 없다. 잘못 보도한 것이 있으면 다른 언론도 똑같았다 라고 핑계를 대고 누락한 보도가 있으면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라. 현장 기자의 목소리는 잊어라.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참고하긴 했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책임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 네,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수다마님께서 민국자님 몸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네. 피디님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오목렌즈 맞다니까요. 예?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예. 팔다리가 얇아지는 뭐 그런 이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제 모습이 기형적으로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유튜브에. 예? 이거 전 세계인들이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외계 포리너들이 봤을 때 네. 쟤 참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 카메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인데 사실 저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PD님께서 뭔가를 지금 적고 계시는데 네. 타자가 굉장히 느림으로 일단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읽으면요. 예. 이 성명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입니다. 반성하는 자가 있거든 내쳐라. 옳음을 말하거든 그들을 매도하라. 저들에게도 지독한 사익 추구의 속내가 있으리라. 굳게 믿어라. 취재 능력과 책임감은 선배의 조건이 아니다. 누가 더 처절하게 복종하였는가. 당신 앞에 고개를 쳐들고 저항하는 자들은 후배가 아니다. 입맛에 맞는 자들을 뽑아 후배라는 이름을 주라. 소수자와 약자 따위 신경 쓰지 마라. 언론의 존립 이유는 기사 쓰게 하는 자의 이익 수호다. 네. 이런 식으로 성명이 나갑니다. 예, 네. 정말 그 경영진으로부터 그동안 본인들이 받았던 거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치기를 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 45기 이 막내 기수들의 예. 이 성명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MBC 간부들이 이런 행위를 해왔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네. PD님께서 드디어 아직도 뭔가 치고 계시는데요. 타자를 완성을 하셨는데 예. 민동기의 뉴스바에서 볼록 렌즈로 바꿔주겠다고. 김수현 PD가 알아서 볼록 렌즈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네. 요게 사실 뉴스바 할 때도 앞에 있거든요. 있어요? 있긴 한데 네. 이게 안 되죠. 안 나가죠. 지금 미우캔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아침에 네. 제가 김수영 PD한테 네.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침이라고 한다고 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쨌건 미오캣은 마루타라고 피디님께서 다급하게 이렇게 빠른 타자 처음 봤어요. 네. 미오캣은 마루타.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를 대상으로 시험 방송. 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국민 TV와 미디어오늘의 네, 합작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막내 기수의 성명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니 근데 국장님은? 저도 이 기사를 봤으니까 직접. 네. 뭐라 그럴까요? 느낌상 독이 올랐다? 독이 올랐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네. 옛말에 지렁이도 꿈틀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르다가 이게 마지막에 이제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입장을 딱 보면서 터지기 일부 직전. 네, 맞아요. 네. 그 직전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막내 기자들의 성명에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선배들이라든가 뭐 이게 기수별 성명 같은 거를 보면은 네. 좀 많이 그동안 우리가 봐온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막내 기수들이 이거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엄청나게 그동안 쌓였다가 네. 이거를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지금 이게 쓴 것 같거든요. 네. 요 다음은 이제 터지는 거죠. 요 다음. 네. 좀 한동안 MBC 내부에서 움직임이 조용했을 때 이 막내 기자분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네. 반성문을 쓰면서 다시 MBC의 내부에서 좀 싸움의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까? 특히 이 막내 기자들은 네. 작년 촛불 집회 때 나가서 네. 시민들로부터 좀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네. 그 쌓인 것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유튜브
유튜브 방송에 저 사람은 도대체 네. 왜 갑자기 등장한 겁니까? 저 TV 쪽에 김윤민 PD의 얼굴이 합성이 돼서 나오고 있군요. 예. 아 제작분이 왜 세 분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한 분은 이렇게 합성을 계속. 아하. 네 그렇습니다. 정말 능력자시네요. 예.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막내 기수들이 다시 또 이제 성명을 내서 아마 또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MBC 경영진이다. 네, 징계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계를 하면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네, 엄청나게 반발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거거든요. 빌미를. 저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네. 만약에 경영진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경영진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영진이 이거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예. 하면 이 막내 기자분들이 일종의 선을 그은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격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예.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딱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카드를 툭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뭐 여기까지고요. 예. 네, 지금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오늘 제목을 관훈 나이트클럽 프리퀄이라고 잡아봤어요. 예. 네, 조만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관훈 나이트 클럽은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 유쾌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목사 돼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딱 전에 듣고 나서 정상근 선수와 제가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오목렌즈보다 더 막강한 네, 9층 스튜디오에서 한다는 지금 네. 맞습니까? 일전에 저희가 대선 날, 네. 대선 날 저희가 특집 방송할 특집 때 방송을 거기서 한 적 있었죠. 그때 제가 봤을 때 김용민 PD가 돈 맛에 들려가지고 왜냐면 그때 완전히 돈 맛에 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예. 그때 출연료를 저희한테 꽤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날 돈 들어온 거 보니까 예. 네. 좀 적게 받았다는 생각. 어쨌건 그렇습니다. 뭐 예. 관훈 나이트클럽은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조만간 돌아온다고 하니 뭐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미오캣도 네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로는 시청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팟빵 라이브나 네 또 다운로드도 많이 좀 받아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이 미오캣 이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굉장히 좀 저를 신경 쓰게 만드는 이 오목렌즈 방송은 계속 되는 겁니까? 뉴스반은 안 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미오캣만 계속 이렇게 오목렌즈를 이용한 뉴스바 그러니까 이 지금 마루타 이거는 미오캣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오늘과 국민 TV의 협업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군요. 네. 미오캣에 처음 오늘 출연하셨는데 좀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네. 이제 아이템도 미리 이제 이거 해서 편하게 약간은 좀 그동안 제가 미오캣을 들은 결과 네. 너무 심각 모드, 진지 모드, 네. 요거를 조금 색깔을 좀 덜어야겠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많은 스텝이 스튜디오에 같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면이 심각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얼굴이 이렇게 이상하게 오목하게 나올 줄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해서 오늘 네, 좀 그리고, 당황스럽게 유튜브에서 했지만 네. 오늘로써 네. 미오캣 출연 마지막입니까? 이거 너무 오목렌즈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제 얼굴 보고 충격받긴 처음이라. 네. 그렇군요. 네. 네, 다음부터는 차라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다음부터는 차라리 그걸 하는 게 어떨까요? 모자에 모자 하나씩 쓰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번지 점프 같은 거 할 때 이게 다는 카메라.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쉬울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합니다. 요 카메라 각도를 어느 분께서 추천을 하셨다고요? 현상윤. 네. 현상윤 지상파에서 잔뼈가 굵으신. 네. 굵으신 현상윤 PD, 전 PD. 네, 그리고 국민TV 이사장님께서 이 화면이 지상파 화면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며 맞춰놨지만 하지만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모두가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총총 스튜디오에서 사라지셨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같이 일하는 네.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어,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미오캣은 네. 요게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티 현상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오늘 그 미오캣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내일 오후 5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끌려왔습니다. 예. 네.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은 좀 더 혀를 빼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